식사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있다 양치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계세요.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경우들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턱관절 안 좋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뭔가 잘못된 습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오셨던 분 중에는 이제 꽃게 씹으셔가지고 이가 깨지신 분도 있으셨고, 네? 오늘은 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데 얼음 씹어 드시는 분들. 그렇죠. 얼음 씹으시는 분들. 아니, 얼음 씹지 않아요? 예전에 씹었어요. 이제 안 씹어요. 얼음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면은 얼음이 진짜 단단하거든요. 이제 얼음을 어금니로 딱딱 씹는다 말 그대로 강한 충격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차갑다 보니까 치아가 자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한 번에 오는 거고, 이제 얼음을 씹어 드셔야 시원하다고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얼음은 절대 씹어 드시지 마시고 녹여 드시거나 아니면 차갑게 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씩 보면 구흡, 그러니까 그쵸.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안 좋을 수 있을까요? 제 아들도 구호흡을 가끔씩 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아들이 비호흡이 잘 안 되고 구호흡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의 특성상 비강 자체가 되게 작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비강이 붓거나 아니면 콧물이 좀 나거나 하면은 코로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성인은 그 구강 내 사이즈가, 그리고 비강 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가 붓거나 해도 이제 코로 숨쉬는 게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구호흡이 심하거든요. 근데 구호흡이 심할 때 보면은 보통 입안이 말라요. 그렇죠. 입안이 마르고 입에서 좀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잘 끼고 요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구호흡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성장기 어린이가 구호흡을 많이 한다 하면은 이제 얼굴이 좀 길어지는 거. 왜냐면 입을 계속 벌리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입이 꽉 다물어져야지 이 성장하는 걸 막아주는데,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은 중안면부가 계속 이제 길어지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말라서 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구강 내 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입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강호흡이 좀 심하시다 하면은 꼭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헬스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하면서 힘쓰시는 분들 계세요. 사람이 힘을 쓸 때 가장 이제 액션이 있는 게 이제 또 구강이에요. 왜냐면은 하면서 이제 힘을 줄 때 이제 몸에서 힘이 더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를 꽉 깨무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아에 금이 간다거나 아니면 치아가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치아랑 뼈 사이에 있는 치주 인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도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마우스피스, 그러니까 치아가 힘을 받아서 깨지거나 문제 생기지 말라고 이제 입안에다가 끼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헬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고중량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턱 근육이 아프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가 불편하신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린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갈이 장치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단단한 재료로 만드는데, 또 이제 저희가 복싱이나 아니면은 구강 내에서 이제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치아를 좀 보호해줘야 된다, 운동할 때. 그런 것들은 약간 물렁한 소재로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제작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턱 관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누워서 핸드폰 보는 경우들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턱관절 안 좋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턱이 불편한 경우가 딱딱한 걸 많이 씹어서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턱이 한쪽으로 눌려가지고 한쪽으로만 자극이 갈 때, 요럴 때도 턱이 아파요. 그래서 한쪽으로 돌아누워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은 턱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근육이 불편할 수 있고 관절 쪽이 눌리면서 관절 내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죠. 그러면 또 양치질을 좀 세게 하셔서 그쵸. 잇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뭐 이가 시리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분노의 양치질. 그렇죠. 분노의 양치질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치를 세게 하면은 조금 더 뭔가 상쾌하고
이가 좀 더 잘 닦인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치아는 세게 닦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골고루 그러니까 빠진 곳 없이 닦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치아 사이사이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치실이나 치간칫솔 쓰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치아를 세게 닦으면은 치아 자체가 바로 마모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치경부 마모증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치아의 잇몸 쪽에 있는 치아 부위가 이제 다 파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아가 이제 많이 닦아버리면은 치아 외쪽에 있는 에나멜이 다 깎여 나가면서 치아 내부에 이제 상아질 거기는 시린 걸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노출되면은 또 시린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치질은 부드럽게 그리고 칫솔도 최대한 부드러운 거 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칫솔도 부드러운 거, 양치질도 최대한 부드럽게 대신에 빠진 곳 없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그리고 또 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을 빠는 경우들 그쵸. 이런 것들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특히 성장기 어린이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건데 이게 한번 이렇게 쪽쪽 빨기 시작하면은 입안에 이제 음압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치아들이 음압이 걸려서 이렇게 쫙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턱이 성장하고 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교합을 맞추고 전체적인 구강내가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손가락을 빠는 행동이 있다. 이건 진짜 빨리빨리 개선해 주셔야 돼요. 정말 개선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악습관이 개선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까지 하냐. 이 안에다가 이렇게 철사처럼 돼가지고 손가락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입안에 껴서 손가락을 못 빨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습관이 너무너무 안 고쳐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혀를 내밀다 보면은 앞니들이 플레어링 된다고 그러죠. 쫙 그냥 퍼져버려요. 왜냐면 혀를 내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합이 망가지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이제 교정을 하면 좋겠지만 교정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입안에다가 날카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혀를 못 내밀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그때 딱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빨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강내에 출혈이 나는 치료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했다거나 발치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지혈이 다 안 됐는데 빨대를 쪽 빨아버리면 말 그대로 저희가 피딱지라고 그러죠. 고개 딱 앉아가지고 피를 지혈시켜줘야 되는데 음압이 걸리는 순간 딱지가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면은 다시 출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나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쉐이크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무디 쉐이크. 그렇게 생겼어. 네, 이게 빨면 이게 잘 안 빨린 애들인데 나오잖아. 엄청 안 나오는 게 맞아. 엄청 빨면 또 볼도 아프고 맞아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아. 요즘에는 살살 녹여 먹고 그렇죠. 그러는데 구강내를 혹사시키지 마세요. 이를 혹사시키지 마시고 턱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 몸을 아껴주시듯이 이 치아랑 이 턱도 좀 아껴주시면 그게 바로 이제 악습관을 고치는 지름길입니다. 예전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탄산음료 먹고 뭐 바로 양치했을 경우 안 좋다고 그쵸. 그러고 또 밥 먹고 나서 아니면 좀 아예 늦게 양치하라고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음식을 먹었다 했을 때 구강내에 이제 음식이 들어와서 저장이 되고 이제 넘어갔을 때 구강내는 점점 산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강내가 산성인 상태에서 양치질을 해버리면은 치아가 더 많이 깎여 나갈 수 있어요.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예요. 구강내를 매우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치아가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해버리면은 치아가 깎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 상태가 중성화됐을 때 그때 양치질을 하시면은 가장 좋고 그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양치질 한다 하면은 괜찮은데 보통 저희가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양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한 10분, 20분 있다 양치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입안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양치는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하겠다라고 그냥 정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회의가 있어. 그러면은 물로 그냥 몇 번 가드를 하고 하는 것도 맞아요. 괜찮나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뭐 1시간까지는 못 기다려. 그런데 빨리 양치를 해야 돼. 그러면은 입안을 중성화시키는 데에는 가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깨끗한 물로 가글 여러 번 해주신 다음에 양치하는 거는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못한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주시고 아니 근데 이렇게 뭐가 많았는지는 저도 이제 몰랐어요.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많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구강 내에 있는 치아나 구강 점막, 턱 다 소중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악습관이 있다 하면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고치기 힘들다 하면은 이제 치과 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좋으니까 악습관 꼭 고치시고 건강한 구강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